계속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프로그램 지도안 구성에서 금방 말씀드렸는데, 자, 이 프로그램의 목표라든지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목표,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예산,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하나의 어떤 문서로 만드는 것이 이제 이 프로그램 지도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설계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하게 된다면, 자, 이 프로그램명이 있겠죠. 프로그램명 어떤 면에서 뭐 여기 이제 프로그램의 명이 있겠죠. 지금 보면 뭐 코로나,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습 방법,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그다음에 강사, 인원, 기간, 시간, 장소. 여기에 프로그램명에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소개할 때 보면. 그 다음에 이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예산, 그 다음에 유의점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하나의 완성의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 선배기수에 이 프로그램을 하나의 어떤 그런 과제로 만들어서 중간고사 평가를 하겠다 그랬더니 다들 바쁜지 이걸 좀 어려워해서 그냥 지난 학기에도 과제는 진행됐지만 변경을 해서 그냥 중간고사를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군에서 근무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에 관련된 뭐 있는 여러분들 또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또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 예시입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자, 강좌명은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구누구 교수. 그래서 이제 진로 만들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 일반 학생이다. 그래서 활동 시간은 120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진로 만들기. 그래서 강의식 모든 별이죠. 모든이라는 걸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냐? 자, 활동지, 필기도구, 진로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목표는 어떤 게 필요하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분류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대학 전공을 분류 원리에 따라서 나누어봄으로써 대학의 구성과 전공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이 대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성을 이해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부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비고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입과 전개와 평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면 도입 부분은 자, 세부 목표, 개념에 대한 이해와 분류 방법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활동지를 통해서 이 분류의 기준을 이해하고 분류 방법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분류의 유용성을 배운다. 그래서 여기는 워크시트를 통해서 강의를 이제 20분 진행하고, 여러분들 이제 지도 한번 보면 쭉 있잖아요. 뭐 강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교수 소개 예를 들어서 2분 그다음에 어떤 그런 내용 소개 5분, 그다음에 이제 쭉 해서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쭉 지도안에 작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개에서는 자, 세부 목표는 자, 분류와 원리를 통해서 이제 대학 만들기다. 그러면 대학 전공은 어떤 원리로 분류되어 있는가를 이제 고찰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대학의 이름을 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카드, 이런 그런 전공 카드를 모든별로 차는 원리를 맞게 이제 분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류한 그룹별로 단과대학의 이름을 부여한다. 라는 것은 이제 여기는 전공별 분류 카드를 뒷면에는 이제 졸업후 진로 기록 이런 걸 모든별로 진행하는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80분 정도를 진행한다니까 얼마나 이제 20분적으로 강의를 하고 80분을 하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100분이잖아요. 그럼 남는 시간이 이제 20분인데 이걸 가지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발표를 통해서 대학의 전공 분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조별로 만든 대학의 분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자, 우리가 사는 사회의 어떤 구조와 대학의 연관성을 이제 발표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 20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어떤 예시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제목은 여러분들 선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진행해 가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지도하는 조금 이제 군 양식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다양하게
그 어떤 그런 기관이라든지 청소년 기관이라든지 어떤 교육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프로그램 지도안이라기보다는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요즘에 다 많이 바뀌어서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교육 강의 계획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죠. 강의 계획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뤄가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평생 교육 어떤 그런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프로그램 지도안을 구성을 보면, 자, 프로그램의 지도안은 프로그램의 어떤 시간, 그 다음에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수준과 양 등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3단계를 이제 통해서 이뤄간다. 3단계는 뭐냐면, 자,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이런 어떤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분, 참가자를 파악하고, 자,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동기유발과 주의한기,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20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꼭 요거 내용뿐만 아니라 좀 보완해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전개 단계에서는 이제 80분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과제 해결 노력과 해결 방법을 탐색한다. 그리고 이제 정리 20분 단계에서는 내용을 정리하고 성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평가와 방향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한 120분 정도로 인해서 120분 정도의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되어 나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나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자료 개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자료 개발은, 자, 프로그램 이 설계 단계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활동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교재를 개발하고 매뉴얼을 개발하고 각종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와 종류야, 이제 자료의 어떤 종류와 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자,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선정한 목표라든지 내용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자료를 선정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인쇄물에서부터 예시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물은, 자,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된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잡지, 그 다음에 어떤 신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업용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매뉴얼, 그 다음에 어떤 계획서,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유인물,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모든 형태의 출판물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인쇄물이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개발의 경우에는, 자, 설계 단계에서 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첨가물에 있어서는, 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 필요한 각종 오디오 매체나 이 파일 등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라디오라든지 음악이 담겨 있는 어떤 기기나 매체, 그리고 컴퓨터나 오디오 기기를 청각화가 가능한 이 모든 유형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청각물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시각물이다. 시각물이라는 것은 어떤 동적 혹은 어떤 정적인 시각 영상물이라는 거죠. 시각 영상물. 시각 영상물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시각 영상물은 뭐가 있습니까? 뭐 사진이라든지 뭐 슬라이드, 그다음에 어떤 칠판, 뭐 그림, 그다음에 지도, 뭐 동영상, 뭐 이런 어떤 매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로 시각화가 가능한 모든 유형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자, 시청각물은, 자, 시각물과 청각물이 혼합된 방식. 그죠? 여긴 뭐가 있습니까? 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TV, 텔레비전, 비디오, 그 다음에 각종 동영상물,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는 있고요. 자, 시뮬레이션은 사례학습이라든지 역할극, 컴퓨터 및 이 어떤 첨단기기,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제 각종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모든 유형이 여기에는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근데 예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학습자에게 실제로 보여주게 될 모든 유형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실물이라든지 실물 모형이라든지 실물 모형, 그 다음에 견본,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기자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는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료와 종류와 선택에서 이런 걸 포함되고, 그다음에 자, 자료 선정 및 개발의 원리.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자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선정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료 개발에 소요되는 어떤 그런 시간과 비용, 그다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자원에 따라서 그 자료를 어떤 수준과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 시 고려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이론적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자,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 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이론적 근거인데, 자, 효과적인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론적 근거. 그래서 이론적 근거를 요즘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 근거를 반드시 명확히 해서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적절성이다. 참가자의 어떤 숙달도에 따라서 적절히 우리가 또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반응성이라는 것은 참가자가 알기 쉽고 그리고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참가자의 취향과 선호하는 이러한 양식에 반응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가자의 어떤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 유지시키면서 참가자가 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이 고양시켜주는 이 프로그램, 한마디로 흥미있는 프로그램이 이 어떤 면에서는 지속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어떤 흥미를 또 여기에는 유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달 통로는 다양한 전달 통로를 사용으로써 이제는 강화시켜줘야 되고요. 반복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런 어떤 반복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원은 자료 개발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해야 되고, 융통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학습자와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활동은 활동적으로 자료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피드백은 참가자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게 이제 도와준다는 것이고요. 수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사항은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내용들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자, 예산 수립과 여기 작성입니다. 예산 수립. 그래서 자, 이 프로그램 예산의 수립은 설계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서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재정 계획을 세우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원을 조달해서 목적에 따라서 재원을 활동하는 이 과정,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확보된 자원 내에서 실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안은 이 프로그램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돼요?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 측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 수립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느냐라고 한번 보면, 자, 프로그램 예산 수립은 이 기업 경영과 유사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기업은 어떤 면에서는 수익이 창출돼야 되잖아요. 수익이 창출. 그러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입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데 따라서 보면 예산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예산에 따라서 달리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데 그 예산이 적정한 면에서 보면 기업 경영과 유사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데로서는 이 수익 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보면 예산이 우리가 뒷받침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따라서 수익이 창출되는 이러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또 우리가 설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수립의 원리는 재정 담당자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재정은 그것을 승인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 특정 예산 항목에 대한 이 한계 액수를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재정은 개발 비용, 여기 개발 비용,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개발 비용, 전달 비용, 그다음에 평가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때 각각의 경우에 이 프로그램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를 그 한계를 미리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담당자의 편의에 따라서 이 재정이 소요돼서 프로그램의 의도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담당자의 편의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프로그램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이 한계를 미리 정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간접적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이다. 뭐냐 하면은 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어떻게 돼요?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 이제 그 충당할 수 있는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 얼마가 좋습니까? 하나로만 사용되면 좋은데, 그죠? 이런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동으로 이런 어떤 그 사용할 비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재정 충당금과 이 보조금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재정 충당금과 이제 보조금을 고려해야 되는데, 자, 프로그램의 재정은 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이런 어떤 예산이 확보될 것인가 이것도 고려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한다?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어떤 이 충당금과 보조금을 고려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재정은 주로 어떻게 돼요? 참가자 이제 재정 같은 경우에는 뭐 참가자들의 어떤 그런 수업료, 그다음에 어떤 등록비 이런 것들과 어떤 그런 그 조직의 어떤 충당금, 보조금 이런 것들을 충당하는 데 있지만 실제로 조직의 어떤 그런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조직의 요구에 따라서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들의 수업료로 충당한다고 한다면 프로그램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재정은 회계 처리 방법을 고려하고 수립되어야 된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조직에서 직접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재정이 일찍 수립이 되어서 시간이 충분하지만 그러나 이 프로그램 담당자가 재정을 자율적으로 수립한다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실행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6번째는 이 참가자들의 수업료 부담 정도를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수업료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에 납부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등록 예를 들어서 참가자의 그 어떤 그런 납부금 이제 액수가 이제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경우에 개인이 납부할 수 있는 한계 액수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그런 유사기관이라든지 유사 프로그램 수업료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업료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참가자의 수가 적어질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적정한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프로그램에 여기에서 보면 어떤 그 수업료를 고려할 때 참가자 수가 적어질 경우에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면 이 프로그램에 적정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최소 인원이 얼마 정도가 들어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비용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그리고 강사가 시간당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있고 시간당이 있고 한 시간당 봤을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3만 원에서 4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당 우리가 이제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6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2주 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15주 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이다. 근데 등록비를 받아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50만 원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고려해서 최소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그 강사료, 그다음에 어떤 최소한의 운영비, 최소한의 운영비를 빼고 나서 뭐 200만 원 정도는 돼야지만 우리가 운영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우리가 운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적정하게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운영해 보면 학교하고 이제 틀리잖아요. 어떤 기관,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운영기관에 있어서는 아까도 보면 이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 수립에 있어서는 어디에 기업 경영과 유사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러잖아요. 기업 경영에게는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이 창출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강사료만 지급되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왜냐하면 인건비라는 게 있잖아요. 인건비,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가 뭐 지역사회라든지 지역 어떤 그런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프로그램들은 강사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일부 운영비가 30만 원인데 일부적으로 받는 사람은 10만 원이다. 뭐 이렇게만 받아도 우리가 운영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고려해서 이런 어떤 수업료 부점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수업료 위에 이제 수입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수업료, 제일 우선째 수업료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업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외에 이제 이 후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후원금으로서 이제 그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수업료로만 충당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이 프로그램 담당자는 어떻게 돼요? 후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원금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흡연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음주,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마약. 뭐 이런 것들과 고려해서는 꼭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그 어떤 지역사회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또 평생교육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와 협의를 해서 이제 이 보조금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이런 것, 마약, 음주, 흡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청소년들에게 일어난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원금은 출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 담당자는 지역사회와 관련돼서 조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서 후원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예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내용은 이제 특히 이제 개발 비용, 전달 비용, 평가 비용인데 개발 비용은 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외부 컨설팅 회사에 의뢰했거나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데 외주 주는 거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급하는 비용이 이제 여기는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직 자체 내의 인력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자,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따로 계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조직 내부의 인력만으로 이 프로그램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디자이너와 함께 이 내용 전문가와 공동 협력 이런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개발 비용은 따로 책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가와 내용 전문가와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디자이너.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이제 만약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 여러 가지 어떤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제가 이 이제 전문가로서 내용을 이렇게 주면 디자이너가 이걸 잘 개발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한계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써서 작성을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있고요. 자, 전달 비용은 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뭐 직원들의 월급이라든지 뭐 참가자 비용, 시설 임대료, 뭐 수업 재료비, 학습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전달 비용은 어떻게 돼요? 참가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용.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전달 비용이 충분히 책정된다면 참가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평가 비용입니다. 이 평가 비용은 어떻게 돼요? 자, 프로그램의 결과를 사후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돼요?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돼요?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평가 비용은 내부 인력이 평가할 경우에 따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에서 평가 전문가를 고용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평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자는 어떻게 돼요? 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출처를 확인하고 비용을 명확히 어떤 면에서는 기록해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경우에 참가비는 어떻게 돼요? 뭐 강사료, 뭐 강사비, 학습장, 장소 대여비, 홍보비 이런 것들의 어떤 지출 비용이 이제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하기는 참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그래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두시고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런 현장에 가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뤄간다면 이런 내용들이 고려해야 되겠구나. 이제 실제로 운영하는 쪽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어떤 보완도 필요하고 또 더 추가되어야 할 내용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끝나면 또 기말고사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전에 또 여러분들 부담감 없이 자료를 다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